네,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이분이십니다. 신난다 신난다 신준혁. 그렇다, 이름 신준혁. 벌써 3세판? 이쯤 되면 뭐 저기 힘들게 서 계시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앉아 계세요, 그냥. 일로 컴온! 부끄러워하신다. 프로 방송인 같은 달변은 아니어도 진심을 담아 얘기하는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은 몸무게는 좀 나간다. 뭐 여튼 과하지 않은 그 톤에 반해서 이제는 팬층까지 다수 확보. 부산 의료계 최초 팬덤 현상까지 일으킨 믿거나 말거라는 소식까지. 여튼 이 남자 인기 비결을 파헤쳐 보니까 첫째, 불편한 치아. 위 아래 위 아래 싹 다 고쳐주는 임플란트의 신 되시겠다. 갓. 때로는 카리스마로 때로는 따스함으로 내 맘을 줬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남자 디지털 임플란트의 장인 바로 예술하는 남자 신준혁. 그의 실력은 미국 찍고 유럽 찍고 지구 한 바퀴 돌 정도로 소문이 바다하다는데 여기서 잠깐 wait a minute. 이번엔 여기로 가보겠다. 김태욱 씨. 이라시마세.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일본으로 가보겠다. 자, 일본으로 국제 전화한다. 모시모시 야마사키 센세. 非常に素晴らしいもう世界の本当にトップのですね、デジタルデンシティを聞か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特にですね、カメラワークとそれから診療のですね、ステップバイステップ、それからそれと治療計画について、細かく私どもに教え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今後ともですね、この3シェイプを使った、素晴らしい審美治療と、インプラント治療がですね、さらなる、彼の臨床において進化す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さよなら。디지털 임플란트로 만들어가는 행복. 치과 신준혁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짜 수림 씨 멘트처럼 팬덤까지 생겼어요. 여기 뭐 워낙 많이 오시고 또 추천사 하시는 분들. 네네. 야마자키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음. 많은 교과서 네. 그리고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세계 탑인 그 원장님이세요. 음. 임상가로서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네네. 그런 분입니다. 네. 실제 저 원장님이랑 같이 식사를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네. 평생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치과계에서는. 예. 자, 오늘 주제가 행복의 조건 디지털 임플란트. 그러게. 자, 이게 100세 시대 이런 얘기를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사실은 그 행복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100세 시대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도 그럼요. 굉장히 네, 네.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행복이라는 걸 한번 따져보면 네. 사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음.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변에 연인이 있고 음. 또 그런 가운데 나의 삶이 남들과 다르지 않고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 않고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맞아요. 큰 행복이겠어요. 상당히 철학적인데. 행복 전도사 같은 느낌도 들어요. 논어나 이런 걸 봐야 돼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그 제 노래에도 있잖아요. 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맞네 진짜. 아, 당긴다. 땡큐란 노래죠. 자, 근데 그나저나 이 행복 우리가 이 오복 중 하나가 치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타고난 치아를 우리가 온전히 오롯이 이제 평생 잘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숙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 이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사실 어떤 통계들을 보면은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임플란트 그 치아가 네. 한두 개 정도는 대부분 상실해 있다는 거죠. 음흠. 그래서 사실은 치아가 한 개가 없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수의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아 그리고 전체 치아가 없는 그런 네.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인간의 치아가 한 28개, 평균 치아 28개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두 개가 없다고 정말 큰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이제 태욱 씨가 앞니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많이 없는 것 중에 앞니가 없다. 심각하네요. 어떨까요? 노래도 부를 수 없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네, 힘들죠. 진짜 그러네. 사실 치아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럼요. 맞아. 그리고 사실 어금니 쪽에 이가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네. 씹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길게 보면은
이 한두 개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치아는 또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럴 때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한두 개 치아로 끝낼 수 있는 치료를 또 요즘에 65세까지 국가에서 의료 보험이 되는데 맞아, 네. 맞아. 비용을 적게 그냥 끝낼 수 있는 치료를 맞아. 그냥 둬가지고 전체 임플란트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네. 치아 한두 개 빠지는 거 진짜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근데 노년을 위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최소 몇 개까지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치아가 많이 빠지신 분도 상태 안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최소 몇 개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치.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이 네. 잘 참으세요. 그래서 한두 개 치아로 뻔히 잘 못 씹는 거 아는데 네.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그렇지, 맞아. 나 참고 괜찮아 계시죠. 얘기를 맞아. 하세요. 근데 네. 우리는 의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치과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2080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2080. 무슨 말이냐면 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목표로 가지게 하자. 이제 그렇게 네. 해요. 근데 20개. 사실 이제 20개 정도도 충분히 식사를 하시는데 네. 한국인의 특성이 있어요. 네. 뭐냐면 한국인은 치아가 좀 작고 또 이렇게 섬유질 음식을 되게 많이 꼭꼭 먹잖아요. 씹어야 되는 것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저작근이 많이 발달해 있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원래 정상적인 치아 개수는 위에 14개, 밑에 14개, 그렇지. 사랑니 빼고 네. 28개인데 위에 12개, 밑에 12개, 한 24개 정도는 많이 했어요. 가지고 있으신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차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면은 그럼 되도록 빨리 하는 게 네. 나은 거죠? 사실 뭐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빨리 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 임플란트 특히 전체 임플란트나 이런 건 비용이 엄청 들어서 큰맘 먹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왕이면 좀 빨리 하면 같은 100세를 살더라도 네.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면 그만큼 혜택을 그렇잖아요.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걸 조금이라도 더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치아가 없을 때 뭐 틀니도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의 그 최대 장점은 어떤 걸까요? 틀니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뭐 잘 씹힌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네. 오늘은 행복이라는 주제에서 봤을 때는 아, 남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틀니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걸 빼고 또 그럴 때마다 왠지 장애를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의수, 의족 이런 거 얘기하듯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면 일단은 고정이 되어 있고 아, 그렇죠. 남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와, 보이고 맞아요. 그러면 남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집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특히 뭐 자식들 상견례가 있거나 맞아요. 이럴 때 내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네. 그런 게 굉장히 부모님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남들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테마에서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특히 이게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얼굴 인상도 바뀐다고 그때 얘기하셨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보기도 했고 네, 한 번 더 네.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사실 오늘 테마에서는 뭐 기술적이나 이런 것보다 네.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사례들 사진을 한번 쭉 보시면은 네.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연출한 사진이 아니라 네. 네. 일단 살이 쪄요. 아 지금 아, 이제 그러네. 잘 어르신- 드시게 되니까. 아, 네, 네. 임플란트의 부작용입니다. 네. 살이 훨씬 쪄요. 젊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아, 굉장히 진짜 다르다. 안티에이징, 굉장히 젊어 그 보이죠. 얼굴이 진짜 네. 환해지셨네. 네, 그리고 네. 다 전악 임플란트이신데 네. 자신감이 또 굉장히 생겨요. 맞다. 확실히 그러시네. 다르다. 그런 우리 과학적 특성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치료 전에는 뭔가 어둡고 나이 들어 보이고 불행해 보인다면 맞아요. 치료 후에는 밝아지고 네. 아, 젊어지고 맞아요. 네. 행복한 좋다. 같은 웃음이라고 해도 다른 거죠. 네. 저런 상태의 삶의 질이 네.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거 한 말씀 할게요. 저희 네? 시어머님이 네. 일찍 틀니를 하셨어요. 음. 그저 남편 그때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한 15년 더 훨씬 전에 네. 젊었을 때 50대 초반에 음. 틀니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우리 꼬맹이 이게 지금 주인데 그 아들이 한 4살 때 정도 5살 때인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아, 거기다가 있지. 틀니를 빼서 이렇게 맞아, 넣어놓으셨는데 맞아. 그걸 보고 애가 기겁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왜 여기 입안에 있어야 될 게 맞아. 이빨이 왜 여기 실제로 있지 그렇게 하고. 해요. 애가 놀랬던 네, 거예요. 네. 어머님도
잠깐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플란트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삶의 질이 완전 달라졌다고 좋아하시긴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들 많이 오세요. 맞습니다. 네. 자, 방금 화면에 보신 분들도 여러분 얼굴이 좀 확 다르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도 네. 어렵게 디지털 임플란트에 성공해서 행복을 되찾으신 분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고령의 환자는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위쪽으로 부분 틀니와 아래쪽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 이찬수 씨. 털기를 해놓으니까 너무 불편스러워서 앞에 이를 심어가지고 임플란트 심어서 건전한 이빨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때에 그 임플란트도 처음 나오니까 잘 몰랐고 그런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내 잇몸 자체가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해 틀니를 지지하는 아랫니의 치조골 소실이 심한 상태였는데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행히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임플란트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로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습니다. 채소 절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는 상태의 치료가 필요하시고 뼈 상태가 되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앞쪽으로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제 고정식으로 이제 자기 치아처럼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었고 거기에 맞는 임플란트 아주 정교한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제 시술하였고요. 아래쪽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이를 기반으로 전악 보철이 들어갔는데요.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 몸에 부담이 적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술 방법인 가이드 임플란트를 시행했습니다. 보철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스캔을 통해 치아 내부의 정보를 얻습니다.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잡한 과정도 단축됐는데요. 이런 정보를 종합해 환자에게 잘 맞는 보철물을 제작합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한번 그 멋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못 먹은 거 쫙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혹시 치주염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치료 경과는 좋은데요. 염증 없이 잇몸뼈가 잘 붙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됐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전 질기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몸도 더 건강해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빨 다 씹어나고 딱 보니까 너무도 기분이 좋죠. 예? 그 기분은 안 되기보다는 잘 몰라요. 이 아픈 사람이 이빨을 다시 가게 됐다는 거, 그건 정말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 참 즐겁다, 기쁘고 집에 가서도 자랑 좀 하고 그랬어요. 자, 역시 오늘 주제는 디지털 임플란트입니다. 우리 신 원장님 나오시면 디지털 임플란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환자분들이 실제로 피부를 어떻게 느낍니까? 그 앞선 사례에서도 그렇고 네. 오늘 제가 만우자의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디지털 특성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임플란트가 안 된다, 네. 포기해라. 그래서 틀니를 쓰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 저도 제 환자분에게 몇 년 전에는 이 케이스는 임플란트보다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했던 케이스들이 네. 디지털이 발전하면서 많은 케이스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이 이제 지금은 원장님 전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만큼 디지털이라는 이 분야가 발전했구나. 네네네. 그래서 그런 좋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특성들이 있어요. 옛날에 안 된다 그랬고 왜 지금 돼요? 근데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럼요. 그치, 맞아. 좋네. 예. 사실 이게 환자분들에게는 네. 어떤 이제 혜택들이 있냐면 디지털 기술이 최근에 화두가 뭐냐면은 AI, AI. 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을 놓친 경우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3D 프린팅 기술, 또 여러 가지 소재의 발달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거 통칭해서 저희가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종래에는 수술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보철에 좀 포커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는 좀 덜 아프게 그리고 안 되던 케이스들이 되게끔 좀 더 비침습적으로 네. 그렇게 혜택이 가는 게 디지털 네. 임플란트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전 디지털 임플란트란 단어를 처음 약간 들었거든요. 생소하죠. 그래, 그렇죠. 맞아. 처음 네, 들어가지고 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시술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이드 시술,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도 하는데 약간 수술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제 치과에 이런 CT가 많이 보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CT하고 입안을 3D로 촬영하는 구강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파일을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수술을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이 끝난 그 상태대로 수술하게끔 3D 프린터로 그 자아 같은 스텐트를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하는 게 음. 일단 가이드 수술, 내비게이션 수술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부분에서 뛰어넘어서 그 보철 소재가 많이 발전했어요. 네. 티타늄 프레임을 3D 프린터로도 만들고 호호. 또 지르코니아도 많이 발전을 하고 네. 소재가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네. 임플란트가 우리가 영역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도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뭐 10개 가까이 심어야만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뼈가 다 좋아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소재가 발전하고 보철 이런 스타일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뼈가 좀 좋지 않아도 네네. 그 필요한 한 4개 정도만 심어도 네.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 그래요? 발전을 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디지털이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특히 한국이 발전해 있어요. 아까 그런 외국이나 이런 데서도 못 하고 있는 거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서로의 의사소통, 이 SNS라든지 네. 서로의 이런 의견 교환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요. 유럽에 어디서 누군가가 어떤 기술이나 재료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국에 더구나 부산에 개원이가 제가 적용하는 데는 네네. 막 책을 봐야 되고 교육을 해야 맞아.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몇 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제 본 걸 오늘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전문가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전문의들은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맞아요. 되고 네. 항상 긴장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좀 더 긴장해 있는 전문의들은 네. 오히려 대학병원보다 로컬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고 그 소재에 대해서도 빨리 서칭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하는지, 누가 어떤 재료를 잘 만들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디지털 특성입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진짜 의술이 너무 발달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전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지병 있으신 분들 안 된다고 안 됐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그게 가능해졌다는 얘기 전혀 들었거든요. 완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런 그 수술이 점점 더 정확해지고 발전함에 따라서 최소 침습으로 시술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거든요. 뭐 라미네이트도 그렇고 다른 일반 보철 치료도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손상을 적게 주고 치료를 하느냐 이게 트렌드예요. 네. 그래서 당뇨 같은 경우에도 왜 시술이 꺼려지냐면 치유 속도가 늦고 손상에 대해서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최소화하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뼈를 만들어내는 기술도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네네. 환자분들을 보면 무섭잖아요, 치과가.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뼈 이식을 해야 된대요 하면 그 그거 자체가 자체가 겁나더라고요.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실 요즘 뼈 이식 기술도 굉장히 간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런 것들을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좋은 뼈에만 몇 개를 심어서 만드니까 네. 시술 기간도 단축이 되고 짧아지고. 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통증도 무서운 덜하고. 통증 네.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행복 전도사로 오늘 오셨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행복을 주셨는데 혹시나 가장 기억에 남으신 혹시 환자분이 있으신지 네,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게 지난주 얼마 전 일이었어요. 네네. 두 분이 이제 40대, 이제 70대 이런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녀가 오셨는데 네, 모녀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원장님 저 라미네이트 이러시길래
제가 따님이 그래 오셨어요 이랬는데 어머. 아니고 70대 어머님이 어머니께서 하셨어요. 라미네 이용적으로. 신미치료, 예, 예. 신미치료라 그러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분이 또 그렇게 또 오셨는데 네. 그 조합으로 오셨는데 제가 전악 임플란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머님이 임플란트를 또 했는데 딸이에요? 그 따님이 오. 40대이신데 예전에 야. 스튜어디스라는 그 직업을 가졌었던 네. 분인데도 네. 이런 거예요. 제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맞아요. 맞아. 예. 아. 그렇군요. 진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일일 수 있겠지만 하고 났을 때 모든 수술이 그렇잖아요.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대부분 이렇게 힘들게 이제 이런 난이도 높은 케이스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다 조심을 하세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뼈에는 그리고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스케일링 이게 보험이 되거든요. 나중에 내치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스케일링이라도 좀 와주시면 좋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히 진행이 됐을 때 또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의사항은 좀 너무 안 아프다고 네.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는 오셔야 돼요. 잠깐만. 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전악을 했다 쳐요. 네. 그럼 자기 치아로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왜 국가에서 하는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보험이 돼요. 임플란트는? 네네 오. 그리고 스케일링도 해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그 딱딱한 거를 먹으면은 이게 이빨이 안 좋다고 맞아, 하는데 맞아. 임플란트 했을 때도 똑같이 맞아요. 그러면은 예, 예. 네. 똑같이 먹으면 해줘야 안 되나요? 되는데. 그 사실 이 딱딱한 건 당연히 안 좋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네. 근데 이 한국 분들이 너무 딱딱한 걸 좋아하세요. 특히나 이 씹는 거에서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씹거든요. 근데 꽉 씹어야지 이게 맛있는 분들이 찐쌀 계세요. 찐쌀. 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찐쌀을 그렇게 어렸을 때 많이 드셨어요. 저 저도 정말 같이 먹어. 찐살을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물론 원장님 먹는데 제가 조심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까? 이러면 아니요 그냥 편하게 드시라고 하거든요. 행복해지려고 한 거니까. 네. 근데 좀 과하세요. 네. 맞아. 얼마나 딱딱한 걸 근데 먹겠어. 진짜 제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임플란트해서 이제 먹는데 오돌뼈를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오돌뼈를 이렇게 많이 못 먹었어요. 임플란트 하고 나서 더 먹는다니까. 안 돼. 이 과한 자신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신진영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잘 살펴드렸고요. 치아 이제 건강해졌는데 씹고 듣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넘어갑니다. 한 끼.